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어나서 가장 처음으로 무엇을 하시나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입이 텁텁해서 물을 마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물을 한 잔 마시는 습관은 실제로는 잘못된 습관일 수 있습니다. 이 습관은 세균이 모인 물을 마시게 되는 것과 유사합니다. 자는 동안 침의 분비량이 적어져서 침에는 세균을 파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단백질 분해 요소가 함유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물을 마시면 마른 입속에 세균이 증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을 마시기 전에 소금물을 사용하여 입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소금물로 가글을 하라는 것인데요. 소금물은 입안을 깨끗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고 소독 효과를 가진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소금물로 입안을 헹군 후에 물을 마시는 것이 입안 환경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소금물로 가글을 올바르게 하는 방법을 아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소금물 가글을 잘못하면 입안 점막이 건조해지거나 곰팡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오히려 건강에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소금물 가글의 적절한 농도도 중요한데 이를 집에서 쉽게 조절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라하기 쉬운 방법으로 입안 가글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간편한 소금물 가글 방법은 바로 생리식염수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더불어 생리식염수의 효과를 2배로 높이는 방법도 함께 안내드리겠습니다. 2013년 전남대학교 대학원에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가글하기에 좋은 소금물의 적절한 농도는 1%에서 3% 사이입니다. 생리식염수의 소금물 농도는 0.9%로 가글하기 좋은 소금물의 농도인 1%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따라서 생리식염수를 그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뚜껑을 열어서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소금을 직접 혼합하는 것보다 훨씬 간편합니다. 큰 통에 담긴 생리식염수는 저렴하게 2,000원 내외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생리식염수를 선택할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아무 생리식염수나 사는 대신에 반드시 일반 의약품 생리식염수를 구매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의약제품 생리식염수는 주로 렌즈, 세척용으로 사용되며 일반 의약품인 생리식염수가 보존제 없이 멸균된 상태로 인체에 더 안전합니다. 생리식염수를 보관할 때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 뚜껑을 열어 사용한 생리식염수는 오래 사용하더라도 2에서 3일 안에 모두 소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4인 가족 이상이 사용한다면 통으로 된 생리식염수를 구매하여 사용해도 문제없지만 혼자 사용하실 경우에는 개별 포장된 생리식염수를 구매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엔 생리식염수 또는 소금물에 대해 5가지 효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입에서 발생하는 구취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몸 전체의 건강 상태나 기관의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심각한 입냄새는 해결하기 어렵겠지만 입안의 세균으로 인한 입냄새는 빠르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소금물은 세균뿐만 아니라 혀에 존재하는 백태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백태는 구취의 주된 원인 중 하나입니다. 더불어 치태 축적도 억제하여 구강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소금물 가글의 효과는 염증 예방에 특히 혈관 내 염증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입안에서 유래하는 유해균들은 말초 혈관을 따라 혈액을 통해 우리 몸 전체로 이동하며 혈관 내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염증이 계속해서 쌓이면 혈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혈전이 뇌로 이동하면 뇌졸중을 유발하고 심장으로 이동하면 심근경색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금물은 항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침에 가글로 유해균을 제거하면 혈액 내 염증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소금물 가글을 통해 염증을 줄이면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금물 가글은 입안 상처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소금물은 살균, 항염, 면역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금물 가글은 상처의 소독과 회복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치과 분야에서도 생리식염수를 사용하여 발치 후 상처를 소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안에 생긴 상처는 구내염이나 유가종 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소금물 가글을 꼭 생각해 보세요. 네 번째로 목 감기로 인한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입안에 들어간 소금물이 목을 따뜻하게 감싸 삼투 현상을 일으켜 목의 붓기를 줄여주고 세균의 세포벽을 파괴하여 번식을 억제합니다. 대부분의 인후염은 자연적으로 3일에서 7일 사이에 치유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 몸이 치유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법 중 하나로 소금물 가글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목이 아플 때는 일반적인 시기보다 자주 따뜻한 소금물로 가글을 시도해 보세요. 이를 통해 목 통증을 덜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소금물 가글은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진지발리스균은 일반적으로 치아와 잇몸 사이에서 발견되며 독성 물질을 분비하여 잇몸의 콜라겐 성분을 파괴하는 세균입니다. 칫솔질이나 음식을 씹을 때마다 이 세균은 몸 전체로 퍼지며 혈류를 통해 이동하며 일시적인 균열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균열증이 발생하면 혈관벽에 있는 진지발리스균이 침투하여 뇌피세포를 파괴하고 뇌피세포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한치과 의료관리학회에서도 입안 세균인 진지발리스균이 뇌로 전이되면 치매를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아침에 소금물 가글을 하면 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치매의 위험도도 감소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너무 수시로 가글하는 것도 좋지 않다는 겁니다. 구강이 알칼리화되고 정상 세균까지 파괴되어 잇몸에 염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실천으로 작은 습관을 하나씩 만들어 나갈 수 있고 그런 습관들이 모여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